아니면 뭐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이 사과 발언을 결국 내놓긴 했습니다만 이거 이 정도로 해결될 거 아니다라고 보시는지 두 야당 패널의 입장 듣고 여당 입장 들어볼까요? 저는 과방위원장은 그 사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그냥 최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제가 지난주엔가 그 민주당의 언론장악 관련된 이제 언론개혁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법안이 발표된 거 관련돼서 그 MBC 앞에서 저기 약간 그 서명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MBC 방송을 제가 하러 갔더니만 거기 계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친국민의힘 방송 냈다고. 누가 그 말을 한 겁니까? 친국민의힘 방송 MBC를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하고 게다가 보도본부장 보고 나가 있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진짜 언론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것도 과방위원장이라는 그렇죠. 자리에 있는 분이. 근데 더 심각한 건 그와 같은 언론사들은 다 피감기관이잖아요. 피감기관들을 국정감사 기간에 자신의 딸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열면서 그 다음에 심지어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네. 그때 축의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축의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텔레그램이 또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철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런 수뢰나 아니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이 위배되는 걸 할 때 이 장부를 찾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나가서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부 찾는 게 제일 힘든데 장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 이거는 최소 부정청탁금지법에는 위배가 되는 거고. 왜냐면 돈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돈을 놓고 갔는데 돈을 놓고 간 거지. 그랬는데 이제 내가 몰랐을 때. 그때는 이제 안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돈을 받아서 심지어 보좌관한테 돌려주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게다가 누가 얼마 줬는지까지 돈의 장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최소 부정청탁금지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더 나아가면 예. 이제 수뢰죄까지도 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은 최민희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됐다. 최민희 사법 리스크는 시작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더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민희 의원이 최소한 과방위원장은 네. 사퇴하는 것이 맞다. 지금 수뢰죄라고 한다면 이제 뇌물이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네. 자, 김정철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이게 뇌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래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네. 이제 과방위원회 국회에서 또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이제 명확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피감기관들에게 했다는 것, 특히 그것도 국감 기간에 딸의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결혼했던 날짜하고 또 다른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원래 작년에 이미 같이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결혼식을 나중에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기간을 맞췄다라는 거라든지 지금 현재 또 거기에 그 국회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할 때 최민희 의원의 이름으로 아이디로 됐다는 것도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박성수 전 대변인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거기에 지금 객관적으로 이제 장부가 다 드러난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정리를 했다는 사실은 밝혀졌고 그러면 이거를 없앨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이제 증거인멸을 한 게 이제 명백해지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이제 각종의 피감기관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감기관들이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연락을 누가 했을 것이냐? 보좌관이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뭐 결혼한다고.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돈을 받았을 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네. 금액의 문제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원래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문제는 피감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통상적으로 원래 하던 축의금 그 금액을 넘어서 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피감기관이니까 이게 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금액을 더 높여서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명백히 뇌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국회가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국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지금 여당이고 이게 너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너무 그 강한 권력 의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보도를 보면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위원장에게 뭐 전화를 했다. 이게 뭔가 좀 뭐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긴 했는데 현재 민주당의 어떤 기류는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국감 기간에 네. 피감 기간이 아니고 과방위 상임위원장님인 최민희 의원 관련해서 이제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게 여당의 일원으로서 좀 송구합니다. 네. 그런데 네네. 제가 어제 논평도 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범죄라고 해서 고발이나 고소를 하면 그게 바로 범죄자가 되는 겁니까?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검찰에서 3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결국 뭐가 나왔습니까? 금 거북이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샤넬백을 받았습니까? 샤넬 구두를 신었습니까? 뭐 그림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최민희 위원장님이 MBC 보도 관련 본부장을 좀 이석시킨 부분 그리고 그런 어떤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그 금액과 주신 분들이 노출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좀 담백하게 사과를 하시고 네. 추후로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좀 로우키로 가셨어야 되는데 건건이 이렇게 뭔가 반박을 하고 본인의 의견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커진 감이 있지 않나. 아니, 저도 궁금해요, 그게. 왜냐면 보통 이런 논란이 생기면 좀 억울해도 일단은 좀 고개 숙이는 모습으로서 좀 뭔가 일종의 회피를, 전략적 회피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보였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그동안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전투적인 모습, 뭐 이제 하나하나 따지고 싸우는 모습, 이거를 보여왔기 때문에 아예 몸에 밴 거냐. 이제 뭐 최근에 담백하게 사과도 하셨고 그런데 그래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야당 과방위 상임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치열한 상임위에서 좀 오랜 기간 예. 상대방들과 대결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 관성이 여당 이후에도 지속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야당일 때의 상임위원장 자세와 여당일 때의 상임위원장 자세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세게 발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야당일 때는 용인이 됐는데 여당이 되면은 상대방이 더 과하게 받아들이고 좀 위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성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모르고 본인이 청첩장도 안 줬는데 주고 간 거 그거 다 찾아내가지고 돌려주려고 정리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뇌물장부가 될 수 있습니까? 대가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니 범죄를 저질렀으면 바로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그만두라고 할 얘기도 없어요. 저는 이게 다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 정치 공세다. 완벽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제가 2013년에 판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청의 산업안전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던 김 씨가 자신의 딸 결혼을 앞두고 지도점검 대상업체예요. 국정감사 피감기관 같은 거. 이 업체 관계자 45명에게 청첩장을 돌려 5만 원에서 30만 원의 축의금을 받아 모두 53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사안인데 당시 대법원 판시가 이러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는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사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뢰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몇 명한테? 45명한테? 얼마? 530만 원. 어디에? 감독기관에, 그 피감독기관에, 저 업체에게. 그렇게 받았을 때 실형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우리가 많이 김주호 대변인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 제가 여당 패널로 있을 때 많이 공격하시면서 그랬지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과방위원장 정도라도 사퇴를 하고 국민들한테 솔직히 사과를 하면 그래도 잔치인데 사람들이 조금은 마음을 가라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판례들이 버젓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같은 사람들은 고작 450만 원 받아도 실형을 받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반박드릴게요. 예. 지금 잘못된 전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요? 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피감 기관들 기관장들을 모두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예. 최민희 위원장이나 최민희 위원장 의원실에서 청첩장을 받은 적이 있나? 그랬더니요? 모두 없다 그랬어요. 지금 이 판례는 청첩장을 그 사람이 그 공무원이 직접 줬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청첩장을 주지도 않은 사람들이 알아서 와가지고 왔는데 돈 얼마 줬는지 최민희 위원장이 관심법이 있습니까? 초능력이 있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뇌물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저는 이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생각합니다. 청첩장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사실 이 판례를 알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유튜브에서 보고 결혼식을 알았다고 한 것도 잘못된 전제로 하시면 안 되죠. 이게 김현철 최고위원. 이거는 이제 민주당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미 너무 알려져 있잖아요.
거죠. 이미 이제 결혼식 그리고 어떻게 한다가 다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장은 말씀하시긴 좀 그렇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여기 지금 그 결혼식 그 축인 관련돼서 금액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금액을 얼마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민희 의원께서 지금 텔레그램 톡방이 공개가 됐잖아요. 일부만. 나머지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그게 이제 실제로 정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뒤에 있는 것인지, 그게 지금 언론에 나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반환하는 내용으로 바뀐 건지, 그 내용이 좀 되게 궁금하고, 어쨌든 지금 이게 고발이 이루어졌으니까 민주당 쪽에서 최민희 의원님께 꼭 그 텔레그램 방은 지우지 말고 잘 보관해달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여러 이슈를 다뤘는데 관세협정 타결이나 또 이제 중국 관련된 얘기, 미국 얘기 할 때보다도 지금 최민희 위원장 얘기할 때 더 세 분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더 치열하게 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과연 야당의 주장대로 사퇴할 것인지 또는 민주당에서 엄호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은 조금씩 언지를 줄지 이 부분도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박상수 전 대변인 오랜만에 모셨고 또 김정철 최고위원 저희가 처음 인사드렸습니다. 네. 종종 뵙고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조 대변인 계속 오시고요. 네. 저는 개근입니다. 성실합니다. 네. 삼색 토크의 성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